저희 김민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가장 핫했었으니까요. 일단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당이 진짜 소수 야당에 불과하거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자료 제출 그거 하는데 결국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네. 그건 거예요. 기존에는 의석수가 좀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그 강력한 정치 세력이 뒤에 있으니까 의석수보다 훨씬 더 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대우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또 거부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그냥 소수 야당 뭐 3석짜리 정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망신만 더 당하는 거지. 망신 당할 사람이 더 많아진 것뿐이에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공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자료를 안 내는데 뭘로 공격할 거야? 자료 내세요. 안 내면 특단의 조치를 할 겁니다. 특단의 조치 뭐 나가는 것밖에 더 있어? 네. 그냥 회의장 나가는 것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놀랬던 게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요구했었을 때 자료 요구가 안 되면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또는 그런 건의를 가지고 후보자를 압박하기도 하고 양당의 청문위원들의 소속 정당을 압박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전 기가 찼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청문회 위원장이 저희 당 의원이에요. 이종배 의원이었는데 4선. 자료 요구를 왜 안 하냐, 자료 빨리 갖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건 처음 봤어요. 보통은 자료를 안 주더라도 청문위원장한테 최소한 사전에 양해는 구합니다. 아니, 국회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돼 박선현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그냥 씹어버려요. 오디오가 물리면서 아 난 됐고요 하면서 막 그 오만한 태도로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거기 앉았으면 저도 진짜 인성 파괴되는 행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와, 그 사람 대단하던데요. 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그럴 것 같으면 이종배 위원장은 박성원 의원의 마이크를 끄게 했었어야 됩니다. 내보내기는 못하나? 내보내기도 퇴장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더라고. 국회법에 제가 정확하게 퇴장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의사진행을 따르지 않으면 퇴장도 가능한 걸로 근데 분명한 건 마이크는 끌 수 있었거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개인 감정을 그냥 네. 공적인 지위에 실어가지고 뭐 거기다가 또 뭐 성경 읽고 뭐 난리를 쳐서 결국 사과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갑질을 초선 국회의원이 재선 3선 4선한테 갖고 있더라고요. 네.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 뽑은 민주당도 기가 막힌 정당이에요. 뭐 저는 그래서 보면서 우라통도 터지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희망을 봤던 거는 민주당이 역시 실력이 그렇게 있진 않구나. 아니 없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뭐 170인 몇 명이 하는데 그 몇 면을 보면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위주로 구성되는 지금 내각이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몇 면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가 생각보다 대통령 개인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 내각의 보좌는 결국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가는 네. 건데 장관의 맨파워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평가하고 싶지가 않아요.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고 무난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인한테 보상 형식으로 줄 수 있는 자를 줬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기를 바랐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네. 현재 국제 상황과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상황이. 경제만 봐도요. 지금은 30조 풀고 하지만요. 저는 회사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얼마나 오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건설 경기 같은 거 지방에 미분양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출 규제 계속하면서 누르려고 하는데 서울 일부 지역만 집값 뚫고 올라가는 거 이런 현상 이거 사회 현상에 가까운데 솔직히 얘기하면 정책적인 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도 많은데 이거 다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네. 부작용이 많이 나올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잘못 건드렸다가 이렇게 된 것도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2달만 기다리면 자동 해제돼서 그냥 넘어가는 거를 빨리 해제했다가 이상한 신호를 시장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제 주체들은 자극을 받잖아요. 네. 그럼 행동을 하죠. 사거나 팔거나. 근데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러한 거를 말은 쉬운데 정교하게 협조를 받으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느냐? 제가 볼 땐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전 그래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청문회 보면서 진짜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이 있었으면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뭐 자료 요구를 계속하고 신상 발언이라든지 오히려
후보자 신상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었으면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제대로 됐었으면 정책 질문에 더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김민석 후보자를 방어해주고 앉아있대. 그러니까 뭐 그게 어쩌면 하긴 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말도 안 되는 자료 요구 안 하는 거에서 같이 방어해주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저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자 시절 때 후보자 시절 때 청문회 보시면요.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 저희 당 의원들이었죠. 김태호는 질책하고 그런다니까요. 적어도 그런 모습 어느 정도는 보였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같이 동조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고 네. 지금 잘 보여야 될 때니까 또 그쪽은 잘 또 그쪽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수가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강짜 부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럼 전략을 갖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가 무너질 거냐. 네. 어디까지 내가 우통을 벗을 거냐. 점잖은 사람이죠. 어디까지 벗을 거냐까지 딱 정하고 너는 한 대 패고 나는 두 대 패고 너는 두 대 패내를 한 번 더 패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가 적으니까. 네. 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민세를 까. 너는 박선원을 까. 네. 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들어가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심정은 충분히 합니다. 다 아는 분이에요, 그분들. 네. 답답했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 근데 그런 원내 전략을 세워야 될 원내 지도부가 기껏 하는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전국위원회에서 땅 하고 제가 이제 다시 보니까 전국위원회 한 번 해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고요.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 해갖고 올리면 상임전국위에서 더 작은 숫자 거기서 땅땅땅해서 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게?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거는 보통 이제 자료 요구 안 돼가지고 막 지책하시는데 사실 청문회 때나 이럴 때 자료 요구 잘 응답 안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후보자와 관련된 비리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제보를 해옵니다. 야당에. 그렇지 원래는. 제보가 오거나 아니면 뭐 진짜 좀 발품 팔아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뭐 발품 파는 건 쉽지 않았을 까 생각해요. 의원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제보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보가 없으니까 그냥 후보자가 자료 안 내고 버티는데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무력해지는데 걱정되는 그러네요. 거는 이렇게 되면 다음 앞으로 저 인사청문회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게 반복될 것 같아요. 사실 제보가 없으면요, 뭐 좀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야 어느 정도 살을 더 붙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료를 받아서 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까봐 걱정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도 내부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도 계속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게 예상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산 정국에서도 좀 무기력해질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진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일단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제 선거 결과 총선의 충격을 사실은 작년 총선 직후부터 느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개엄할 줄 알았나요? 그래도 이 22대 국회 3년 정도는 그래도 여당인 채로 가니까 충격이 좀 덜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이 꼴이 났기 때문에 야당이 된 상태에서 남은 3년은 뭐 2년 반이라고 합시다. 마지막은 뭐 선거법 있고 뭐 하니까 이걸 견디는 게 진짜 엄청나게 추운 정말 여름 옷 입고 영하 한 30도에서 그냥 밤을 지새야 되는 거예요. 서서 지금 요거 견뎌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죽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네. 절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진 게 아니고 특검을 안고 졌단 말이에요. 특검이 근데 3개야. 그중에 최소 2개는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렇죠? 네. 그럼 정말 이게 존재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단결하고 뭐 뭉쳐서 저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서 뭐 잘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지금 지워져 있는 그러한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메타인지 네, 메타인지를 해야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안 상태에서 우리가 출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0년도 총선 졌을 때 전원책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민의힘에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때는. 네. 앞으로 국회 4년은 없는 거라고 치라고 그랬어요. 저 그거 본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4년이 더 추가된 거예요. 네. 추가됐죠. 없다고 봐야 돼요. 동물 국회를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냥 초가집에 산다고 생각해야 돼. 거기는 보일러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네. 전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무 떼와 갖고 밥 해 먹고 소술 해 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여기를 살아나야 이걸 버텨야 그 다음 선거를 통해서 다시 조금 그래도 괜찮은 상태가 된다고 보고 다만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을 다 바꿔야 돼요. 앞줄 쩍벌 지금 뒷줄 가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로 가야 돼요. 정치하면 안 돼요. 단언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의식 수준이 현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뻔뻔해. 아니 프로 스포츠 뭐 아마추어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큰 경기를 몇 번 지면요 감독이 사퇴해요 먼저. 그리고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다가 절차 밟아서 그 사람도 아웃돼요. 그럼 새 진영이 갖춰지고 원래 옛날 감독 밑에 주전하는 사람들이 뒤로 가고 트레이드다가 나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작용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연전 옆에 한국 시리즈 4대 0으로 지고 그 다음 개막전 10연패한 사람의 그 팀의 감독이 우리 팀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 탓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적들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참. 그 팀의 수석 코치가 혁신 트레이닝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 훈련하자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야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선수들 다 골로 가지 골병 들고. 그래놓고선 왜 너 경기 때는 이렇게 못 치냐 졸려워서요. 너무 훈련을 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맞는데 누가 그래 나 때는 이랬어. 뭐 빠따 맞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라떼가 나오죠. 라떼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당이. 네.